세상을 움직이는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중력, 자기력, 핵력, 양력. 그 중에서도 우리 자석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그러죠. 이번 시간에는 자석, 다시 말해서 자기력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뤄볼 텐데요. 자석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는 스피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부상 열차도 있고, 곳곳에 자석이 많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자석의 기본 성질은 무엇이고, 자석은 어떻게 만들고, 자석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 중에 어떤 두 물체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즉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작용하는 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뉴턴의 사가 생각나시죠? 중력, 그 다음에 전기력. 전기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전기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력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만약에 같은 힘으로 같은 전하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그 다음에 다른 전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죠. 그런 전기력.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의 주요 개념인 소위 자석과 관계되어 있는 자기력. 이런 것들이 바로 두 물체가 떨어져도 작용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중력은 질량이 있는 곳에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력에는 서로 당기는 힘만 현재까지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만 작용하고 있다. 그게 중력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뉴턴의 사과나무. 전기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근원은 전하입니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그런 힘인데, 여기에는 같은 플러스끼리 혹은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다면은 끌어들이는 인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력도 마찬가지죠. 자기력이 전기력과 마찬가지로 인력과 척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기력의 경우에는 전기력의 근원인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따로 존재하지만은 자기력의 경우에는 N극, S극을 띤 물질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력은 뭐만 존재한다? 인력. 전기력과 자기력의 공통점은 뭐다? 인력과 척력이 작용한다. 그 다음에 전기력과 자기력은 전기력은 플라마이나가 있지만은 자기력은 어떤 한 물체가 항상 이거는 뭐 N극이고 이것은 S극이다 이렇게 되어 있질 않다 이거죠. 그게 큰 차이예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석 주위에 이렇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석 주위에 철가루 같은 것을 둔다거나 혹은 여기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침판을 가까이 하면은 이 철가루나 나침반이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자석에 의해서 주변 공간에 생긴 변화를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자기력이 작용하는 자석 주위의 공간, 즉 자기력이 작용하는 자석 주위의 이런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기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력선의 변화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 자기력선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자석을 옮기면은 이 철가루들도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때 자기력선이 이렇게 촘촘하죠. 여기는 조금 널널하고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력선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뜻이 뭐냐면 N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North Seeking, 북쪽을 찾는 극을 N극이라고 그래요. 북쪽을 찾는다 이 이야기예요. S극은 남쪽을 찾는 극이다. South Seeking Pole. 그래서 N극과 S극의
개념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구의 북쪽을 가리키는 자석의 극을 N극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지구의 북쪽은 무슨 극이냐? 무슨 극이냐? 자석으로 치면은 무슨 극이겠어요? N극을 누구를 따라가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S극을 따라가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지구의 북쪽은 N극이 아니라 뭐겠어요? S극으로, 자석으로 치면은 S극이다. 왜? S가 있어야, 예? 거기, 여기 N으로 표시한 빨간 부분이 그쪽을 가리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N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북쪽을 찾는다. 그래서 우리의 지구의 북쪽은 사실은 S극으로 되어 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또 진북과 좌북, 진짜 북쪽과 자석이 가르치는 자석에 의한 그런 북쪽이 약간 떨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편각이라는 말을 써요. 참고합시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세모 자체는 자석이 아닌데 자석으로 세못을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자석으로 세못을 문지르면 세못에다가 클립을 붙이면 클립이 붙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원래 그 자석의 성질을 띠지 않았던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물체가 자기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자석이 아닌 물체가 자석처럼 자성을 띠는 것, 이걸 우리가 자기화 혹은 기자를 생략하고 자화되었다, 자기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못과 같이 자석이 아닌 물체가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는 걸 자기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외부에서 이게 못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그림을 못의 단면이라고 해보면은, 원래 외부에 자기장이 없을 경우는 이 못을 구성하고 있는 철 성분들이 아주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자 자석과 같은, 이 다음 화면에서 분자 자석이 뭔지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정렬이 일정한 방향으로 되어 있질 않아. 그런데 외부에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점점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으로 걸어준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까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화살표들이 여기 보세요. 여기 대비되는 거 보면 어때요? 일정한 방향으로 줄을 서고 있죠. 이렇게, 그죠? 배열이 되고 있죠. 이렇게 배열이 돼서, 즉 자기화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좀 랜덤하게 되었던 부분들이 이와 같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질서를 맞춰 나가는 걸 우리가 자기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이 원래 자석이 아닌 물질, 그걸 자기화시킬 때에는 문지르는 방향을 일정한 방향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그 물체의 끝을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S극을 가진 자석으로 이렇게 문댄다고 칩시다. 이쪽 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그러면은 S극을 따라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결국 이 끝에는 뭐가 배열이 되는 거예요? N극 성분이 배열이 되겠죠. 즉 S극으로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문지르게 되면은 그 반대쪽의 끝에는 N극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만약 문지르는 방향을 양방향으로 했다. 그러니까 갈 때 이쪽으로 한번, 그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다시 문지러. 즉, 요 S극을 이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문지른다. 그럼 어때요?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자기화가 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또 거꾸로 한 번은 S극으로 문지르고 한 번은 N극으로 문지르고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화가 어렵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에도 나오지만은 어떤 그 바늘과 같은 것들을 자석으로 만들려면은 한쪽 방향으로 문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는 두 물체가 직접 닿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서로 힘을 작용하는 걸로 자기력, 중력, 전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력은 뭐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만 존재한다. 끌어당기는 힘만 존재한다. 전기력은 프라마이나 전하가 같은 전하는 밀어내고,
청력이라고 그러죠. 다른 전하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자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기력과 즉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자기력은 전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따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력의 경우에는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N극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S극이다 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소위 분자자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석에 분명히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자석을 절반으로 잘랐다. 그러면은 여기처럼 N극과 S극을 딱 절반을 자르면은 이쪽은 N극, 이쪽은 S극,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큰 X표를 해놨죠? 그렇지 않다. 자석을 절반으로 잘라도 N극과 S극은 계속 생긴다. 그죠? 예를 들어 자석을 세로로 이렇게 잘라봤어요. N극, S 이렇게 잘라도 여기 N극, S극 여전히 각각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잘라도 여기 N극, S극 또 잘랐어. 한쪽은 N극, S극, 한쪽은 N극, S극. 어느 경우든지 S극을 잘라도 그렇고 N극을 잘라도 그렇죠. 즉 막대 자석을 절반으로 자르면 작은 자석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자석을 다시 또 잘라도 계속 잘라도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럼 왜 자석은 쪼개도 항상 N극과 S극이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쌍극자라고 하거든요. 자석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작은 자석, 이걸 우리가 통상 뭐라고 하냐면 아주 작은 자석을 분자자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분자자석이 가지런히 배열이 되어 있고 그 결과물로 한쪽 끝이 N극이고 다른 한쪽 끝이 S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어디를 자르더라도 그 안에 작은 자석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N극과 S극이 여전히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방금 이야기한 것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낼까요? 자, 왜 분자자석이라고? 자석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안에 아주 작은 자석,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에 하나, 둘, 셋, 셋 해서 9개 있고 9개씩 있는 게 36개만 그림으로 나타냈지만 이런 작은 분자 자석들이 배열이 돼 있고, 그리고 따라서 여기를 잘라 보면은 항상 N극과 S극이 상존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석들은 분자 자석으로 이루어진 요 영구 자석을 표현한 건데, 어디를 잘라줘도 분자 자석, 아주 작은 자석이 이 안에 내포되기 때문에 N극과 S극은 항상 존재한다. 이해하셨죠? 어느 날 자석을 실험실 서랍에다 넣어놨는데 실험하려고 딱 꺼내보니까 이 자석으로서 기능을 안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이 뭐야 이거 불량 자석이야. 모든 걸 자기 탓은 안 하고 남 탓으로 돌리면 자석이 원래 불량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혹시 내가 자석을 잘못 보관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시다. 자석을 보관하는 방법. 자석을 보관하는 방법은 잘 보관해야 되는데 왜 잘 보관해야 되느냐? 자석의 극이 바뀌거나 혹은 자석의 세기가 약해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석을 보관하는 방법, 첫 번째, 서로 다른 극끼리 마주보도록 붙여서 한다. 서로 다른 극끼리 마주보도록 한다. 이왕이면은 양극 끝부분에 철조각을 붙인다. 철조각을 붙이면은 기본적으로 뭘 당기고 있으니까, 즉 철을 붙이면 자석 끝부분에 분자 자석들이, 자석에 분자 자석이 있다고 그랬죠. 그 반발력으로 서로 막 질서 정연한 것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을 붙인다. 그 다음에 온도가 너무 오르면은 이 분자 자석들이 또 배열이 흩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낮은 온도로 한다. 그 다음에 두드리거나 충격을 두면은 그 배열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자석을 보관할 때 막대 자석이나 아주 센 자석, 네오디듐과 같은 아주 센 자석을 보관하면은 상대적으로 약한 막대 자석이 세운 아주 자석의 힘이 강한 센 자석인 네오디듐 자석에 의해 극의 방향이 막 뒤틀려 버려, 어지럽게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석의 성질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아주 강력한 자석 옆에서는 함께 보관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보관하시고 이거 뭐야, 이거 아주 불량품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나침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자석을 만들 때는 원하는 모양을 만든 후에 자기화시키는 과정으로 만들어요. 이럴 때 자기를 띠지 않은 그 물체겠죠. 물체에 자기를 입히는 작업을 우리가 착자다 이렇게 봐요. 자기를 입힌다. 착자. 그죠? 네, 그래서 자석을 만들 때 착자를 시키는데 이때 극을 붙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석에 있는 극의 수나 배열은 착자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석 위는 N, 아래는 S, 좌는 N, 우는 S, NS, NS 이렇게. 그 다음에 상하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위쪽은 N, 뭐 마찬가지죠. 단면 이극, 그러니까 둥그런 모양으로 해놓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단면 이극 착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겠죠. 이쪽 NS, NS. 그 다음에 안쪽은 이렇게, 바깥쪽은 이렇게 차이나게. 그 다음에 안쪽에만 이렇게 자석이 만들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런 NS, NS 할 수도 있어요. 바깥과 안쪽 모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내 안쪽에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정말 다양하죠? 여러분들 자석 공장 차려보세요. 착자기가 있거든요. 그 착자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석은 여러분들이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뭐 선생님은 이제 그 여행 다닐 때 취미로 냉장고에 붙이는 마그네틱을 많이 이제 여행지를 다니면서 구입을 해가지고 모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고무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래서 자석은 뭐 착자만 잘 시키면 되니까 페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일종의 철 사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자석인데요. 가루 형태의 원료를 반죽하듯 틀에 넣고 만들어 구운 다음에 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처럼 구워서 만든다. 그래서 도자기 자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가운데가 뻥 뚫린 동그란 거 있죠? 그런 거 어디 뭐 이렇게 뭐 서류라든가 이런 거 벽에다가 붙일 때 사용하는데 그건 땅에 떨어뜨리면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면 막 이렇게 부서지기도 하죠. 마치 도자기처럼 쉽게 깨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페라이트 자석. 네오디뮴 자석은 굉장히 강한 자석이죠. 금속을 녹인 후에 급속도로 냉각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요. 네오디뮴 자석의 경우 자기력이 일반 페라이트 자석에 비해서는 3배, 막대 자석에 비해서는 30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석하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딱딱하다 그랬죠. 딱딱하다. 그런데 딱딱하다를 깬 게 뭐예요? 고무자석. 고무자석 어디서 많이 봐요? 여러분들 중국집이라든가 음식점 광고 해가지고 철문에 자기 집 대문 철문에다 붙여놓고 가죠. 그죠? 고무자석은 자석가루를 고무에 넣어가지고 만든 자석이에요. 고무자석은 얇게 만들 수도 있고 구부러지게 할 수도 있죠. 원하는 모양으로 자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또 이제 액체 자석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액체 자석. 강한 자성을 띠는 아주 작은 입자로 만들어진 가루를 액체에 넣어가지고 액체 자석 형태로 사용하게 되는데 MRI 있죠, MRI. 그죠? MRI라든가 이런 데 쓰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그 위조 방지를 위한 자기 잉크 등에도 사용한다고 그래요. 정말 다양하죠.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다른 자석도 만들 수가 있죠.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지구 자기력의 세기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자기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가우스를 쓰거든요. G 단위 가우스를 쓰는데 센서를 사용해서 자기력의 세기를 측정하는 가우스미터라는 기계도 있어요. 아마 핸드폰에도 아마 여기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흔히 사용하는 막대 자석의 세기가 약 100가우스 정도 된다. 그런데 지구 자기는 얼마 정도 되냐면 0.3가우스 정도 돼요.
그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지구 자기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크기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구 자기가 미약하기 때문에 무거운 자석을 나침반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무거운 걸 못 돌리잖아요. 따라서 나침반의 경우는 바늘과 같은 구조의 가벼운 자석을 향하고 있어요. 지구의 북극이 어느 극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S극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침반의 N극이 항상 북쪽을 향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나침반이 고장이 나버렸어. 어떻게 고쳐야 돼요? 간단해요. 뭐예요? 나침반의 자침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약한 자석이에요. 따라서 보관할 때 좌우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실험할 때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지 않는다. 그럼 막대 자석의 S극을 자침의 N극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침반의 바늘이 다시 자화돼서 정확한 방향을 가리킬 수가 있게 됩니다. 동물의 몸속에도 자석이 있느냐? 일부 동물이 있죠. 그래서 밤에 뭐 별자리를 보고 이렇게 그 새들 비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화를 보면은 낮에도 비둘기 다리에 편지를 묶어서 날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전서구 그러잖아요. 흔히 편지를 전한다. 그래서 비둘기는 편지 배달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데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하느냐?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지구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비둘기의 부리에 아주 작은 마그네타이트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감지하는 거예요. 비둘기만 있느냐? 꿀벌도 있다 그러고 흔히 철새 대부분 있고 상어, 뱀장어, 거북, 연어 대개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그런 동물들이죠. 여기에는 자석의 성질이 있다. 작은 나침반을 몸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